반갑습니다. 락터 이재준입니다. 사실 오늘은 갑자기 이렇게 촬영을 하게 됐는데, 이유는 지금 중국 우한시에서 발생한 그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에 대한 우려, 여러 가지 상황들에 대해서 한 번쯤은 빨리 그 환자분들이 너무 불안해 하시니까 이야기를 해드려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갑자기 찍게 되었습니다. 우선 여러분들이 이제 헷갈리지 말으셔야 될 거는,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감기와 독감은 완전히 차이가 납니다. 여러분들 독감 예방 백신을 다 맞으셨을 겁니다. 그리고 제가 예전에 한번 독감 접종에 대한 유튜브 동영상을 올린 적이 있습니다. 그 동영상을 한번 참조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그 독감을 일으키는, 우리가 보통 인플루엔자 플루라고 이야기하는 이 독감을 일으키는 이 바이러스는 오소믹소 바이러스라는 바이러스가 일으킵니다. 이 바이러스가 변이가 심하고 또는 여러 가지로 바뀌면서 우리 몸의 인체에 큰 영향을 주기 때문에 해마다 우리가 독감 예방접종을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1900년대 초에 굉장히 유행했던 스페인 독감 있죠. 그때 감염자 중에서 2천만 명에서 많게는 1억 명 정도가 사망을 했다고 합니다. 이 바이러스는 사실 해마다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고, 이 바이러스 때문에 해마다 작게는 몇만 명에서, 노약자 주로 임산부입니다. 몇만 명에서 호흡기 질환이 있는 또 중증 감염자, 해마다 그런 분들이 이제 겨울철에 주로 봄까지 많이 사망을 하시는데, 지금 우한시에서 나타난 이 바이러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여러분 이제 코로나라는 거를 다 아시게 될 건데, 코로나가 왜 코로나야 하면, 이게 그 전자현미경으로 보면은 이 바이러스가 왕관처럼 이렇게 생겼거든요. 코로나가 왕관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제가 앞에 이야기 드렸던 독감 바이러스, 오소믹소 바이러스와 비교해 봤을 때 일반적으로 오소믹소 바이러스의 파워가 100이라고 하면 코로나 바이러스의 파워는 1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냥 감기 콧물찍질 흘리고 기침 몇 번 하다가 지나가는, 그냥 우리 일반 감기, 독감 말고 그냥 증상 없이 지나가는 그런 바이러스, 그런 질환을 일으키는 감기 바이러스죠. 그런데 이 그냥 일반적인 감기를 일으키는 바이러스는 코로나 바이러스 말고도 kok사키 바이러스, 리노 바이러스, 아데노 바이러스 등등 이렇게 쭉 있는데, 코로나 바이러스가 그렇게 센 바이러스가 아니거든요. 절대로. 그럼 독감하고 비교해 봤을 때는 아주 약한 바이러스인데, 중국 우한시에 생긴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는 이렇게 파급력이 심각한 것인가에 대해서 근본적인 이유를 한 가지 말씀드리면, 사스 하면 여러분 다 아시죠? 메르스도 마찬가지고, 이 메르스나 사스도 사실은 지금 우한에서 생긴 이 바이러스와 똑같은 코로나 바이러스입니다. 근데 평상시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감기, 그냥 약한 감기처럼 지나가는 바이러스인데, 이 바이러스가 변종이 생긴 거죠. 변종이 생기면서 인체에 들어오게 되면서 인체에 특정한 폐라든지 이런 호흡기 계통에 심각한 어떤 세포의 손상을 이제 갑작스러운 짧은 기간에 일으키게 되면서 이제 문제가 심각해졌는데, 사실 사스나 메르스에 비해서 지금 정확하게 치사율이 얼마인지, 안 그러면 전파 능력이 얼마인지를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100% 제가 여기서 단언을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치사율이나 치명률이나 이런 것들은 낮을 수 있다고 할지 모르지만, 그 우한에서 생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이 사실 전 세계적인 이슈나 우리나라에서 큰 뉴스로 이렇게 회자되는 이유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원인은 보통 사스나 메르스 때는 잠복기 때는 다른 사람에게 전파가 되지가 않았습니다. 그 말은 잠복기 때는 아무런 증상이 없습니다. 기침, 발열, 인후통, 근육통 전혀 아무것도 없는데, 그럴 때는 사실은 그 환자와 접촉을 한다 하더라도 사스나 메르스가 되지 않는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최근에 발표된 바에 따르면은 우한에서 새로 생성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는 아무런 증상이 없는 잠복기에도 타인에게 감염이 된다고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치사율과 관계없이 전파력이 이렇게 급격하게 전 세계적으로 퍼질 수 있는 이유, 또는 퍼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제가 생각하는 이유가 바로 잠복기 때도 다른 타인에게
이렇게 넘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 이제 뭐 백신이나 이런 것들 없냐 보통 이야기를 하는데 백신은 없습니다. 왜 없냐면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워낙 변종이 심하고, 그리고 이 바이러스 치료하기 위해서 백신을 지금 개발하고 있다는 이야기 들리는데, 개발하고 시판이 되는 그 순간에 대부분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사라지고 그 전염이나 이런 어떤 창궐이나 이런 것들이 다 깔아앉고 난 이유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기간이 어느 정도 백신 개발에 걸리기 때문에. 그래서 백신을 개발한다 하더라도 지금 현재 우리가 맞닥뜨리고 있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에 대해서 우리가 쓸 수 있는 백신은 아마도 우리가 가질 수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문제는 이제 이 질환에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이 됐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다 위험하지는 않습니다. 뭐 보고자에 따라 조금 틀린데 한 4분의 1 정도가 약간 좀 중증의 어떤 호흡기 감염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있다고 돼 있고, 그 중에서 뭐 전체 환자 중에서 한 뭐 5에서 10% 정도가 뭐 산소호흡기를 달거나 또는 에크모를 달아야 된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는 되고 있지만, 그 산소호흡기나 에크모를 다는 사람들이 대부분 제가 앞에 이야기 드렸듯이 노인, 면역 질환자 또는 당뇨가 심하거나 다른 여러 가지 몸의 상태가 안 좋으신 분들, 수술 이후의 환자분들, 그리고 어린이와 산모를 포함해서 이렇게 면역 체계가 조금 다른 분들에 비해서 약해져 있는 분들한테 사실 치명적일 수 있다는 것이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하면 예방할 수 있냐? 우선 뭐 사람들이 많이 모인 장소에는 가지 않으시는 게 맞습니다. 첫 번째. 그 다음에 제가 이거 뭐 쓰고 나왔지만 이렇게 아주 그 가벼운 이런 마스크 정도만 하셔도 사실 상당 부분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런데 이 마스크도 약간 불안하다 하시면은 뭐 보통 이렇게 방사 마스크라고 적혀 있습니다. KF94나 N90이나 이런 그 마스크를 약국에 사셔가지고 이 마스크를 쓰시면 이제 더 이제 막을 수 있는데, 이제 호흡을 하실 때 코에 잘 밀착을 하셔가지고 이렇게 이제 착용을 하시면 됩니다. 이제 이게 보통 일회용 마스크인데, 이제 일회용 마스크를 여러 번 쓰시려고 그러면은 한쪽에다가 가벼운 이런 마스크를 하나 쓰시고, 호흡은 약간 곤란해질 수 있을지 모르지만 다시 이 위에 이렇게 뭐 쓰신다 이러면은 이제 여러 번 사용하실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마스크 착용만으로도 상당 부분 조금 감염을 차단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대부분 이 바이러스는 우리가 기침을 할 때 나오는 비말을 통해서, 그러니까 비말이 눈에 들어가면 결막을 통해서도 충분히 코로 들어가서 우리 몸에 들어갈 수 있으니까, 지금 결막을 통해서도 막 전염된다 이렇게 막 사람들이 막 놀래서 이야기를 하시는데, 사실 이렇게 그 환자를 쳐다본다고 해서 감염이 되는 건 아닙니다. 그 환자가 애취할 때 비말이 눈에 튀었다. 그럼 눈에 튄 요 상태에서 또 호흡기로 안 들어가더라도 코를 통해서 호흡기 안으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감염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지, 눈만 쳐다봤다고 해서 바로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되는 건 아니니까 그렇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고, 그래서 마스크 정도만 하셔도 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기침을 혹시 하시게 될 때는 절대 손으로 기침을 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손에 비말이 다 묻게 되겠죠. 다른 분들한테 전파가 되거나 또는 뭐 할 수 있는, 이렇게 만지다 보면 여기도 묻게 되고, 뭐 핸드폰이나 이런 것도 마찬가지지만은, 그럴 때는 기침이 나온다 할 때는 환자분이 아니거나 가장 기본적인 것은 옷 소매를 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막아주시는 게, 즉 손에 묻지 않도록 기침을 해주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게 손을 씻는 것도 중요한데, 이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경우는 뭐 그 오소믹소 바이러스, 그러니까 독감 바이러스에 비해서는 물이나 이런 데 또 잘 이렇게 씻겨 내려가고 잘 사라지는 편입니다. 그래서 충분하게 손을 씻거나, 뭐 그렇다고 30분이나 이렇게 씻을 필요는 없는데 씻거나, 또는 알코올이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자주 한 번씩 닦아주면, 손 소독제를 사용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사용하시는 핸드폰도 이제 제일 많이 우리가 손을 가지고 이렇게 막 하기 때문에, 이 핸드폰의 액정이나 이런 부분도 사실 알코올 솜이나 이런 것들, 뭐 심지어는 락스로 닦으라 이런 말인데, 알코올 솜 정도로만 닦아도 사실 상당 부분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리고 몸 컨디션이 조금 나쁘신 분들, 내가 뭔가 조금 근육통도 있고 기침도 좀 나오고 뭐가 안 좋다 이러신 분들은 일단은
당장의 병원을 방문하시기보다는 이게 보통 그런 분들이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이렇게 감염 이렇게 또 독감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대부분 아니거든요. 집에서 간단하게 뭐 타이레놀이나 이런 것들 드시면서 조금 쉬면서 휴식을 취하면서 상황을 지켜보시는 게 오히려 더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병원을 방문하시게 되면 거기에 코로나 바이러스에 진짜 감염된 사람들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이게 많이 퍼지게 되면은 본인이 약간 좀 불편하다고 해서 병원을 막 무작정 찾아가서 어떤 진찰을 받기보다는 조금 상황을 며칠 정도 지켜보시면서 상황이 악화됐을 때 병원을 찾아가시는 게 오히려 또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보통 이게 잠복기가 뭐 2주까지도 된다고 하는데 짧게는 뭐 2, 3일에서 4, 5일 정도 안에서도 이렇게 그 잠복기를 지나서 바로 감염이 되고 감염된 상태에서 2, 3일 정도, 3, 4일 정도 지나면 호흡기 쪽에 문제가 생기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몸이 뭐 일주일 전에 찌뿌둥했는데 아직도 찌뿌둥하다 이러면 사실은 코로나 바이러스 아니니까 너무 걱정을 하지 마시고 집에서 가벼운 감기 증상 같은 경우는 휴식을 취해보고 뭐 만약에 심각한 상황이 된다 그러면은 병원에 오시는 게 요번에 지금 새로 지금 나오고 많이 걱정들 하시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에 대한 어떤 예방법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차후에 지금 상황들을 또 정리해서 중간중간에 제가 또 동영상을 찍어서 여러분들한테 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동영상 보시고 난 다음에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면 저희들 유익한 동영상 제작에 크나큰 힘이 됩니다. 뭐 거기다가 알림까지 설정해 주시면 더욱 감사합니다.